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본격적인 소방 원론에 대해서 우리도 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자 1장은 뭐 제 1장이라 그럴까요? 1장은 우리 화재론이죠. 화재론. 자, 화재론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재론이 문제 우리 문항수가 가장 많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평균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론 파트에서 거의 우리 60점 가까이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화재의 특성과 우리 원인 및 피해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우리 첫 번째 화재의 특성과 원인하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 화재의 특성과 원인.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화재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화재의 정의. 자, 화재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여기 쭉 있는데 한번 그냥 참고 한번 해두시고, 우리 화재의 정의를 내릴 때는 화재하고 우리 불이라는 녀석하고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요거 갖고 문제가 우리 한 두세 문제 우리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요 두 개만 좀 비교를 할 줄 알면 돼요. 화재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불의 일종이잖아. 불. 맞아요. 자, 그러면 불과 화재를 어떻게 좀 우리 분리를 시킬 수가 있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불이라는 건 내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누구 사용하는 게 누구다? 불이 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내가 갑자기 출출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불을 켜면,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고 냄비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면 이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한 불은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죠. 이걸 화재라는 말은 안 쓴다는 얘기. 화재라는 표현은 우리가 놀러 갔어요. 캠핑을 갔어. 캠핑 갔는데 캠핑 가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숯불을 지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화재라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불이라는 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누가 되겠다? 불이에요. 불. 요거는 뭐 한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 날씨 추워지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도 뭐예요? 우리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몸을 녹이려고 불 지펴놓고 이렇게 두고 좀 뭐라 그럴까? 몸도 좀 녹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재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발생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재 그러면 첫 번째는 소화할 필요가 있더라. 소화할 필요가 있는 불. 소화라는 건 이제 불을 끈다는 얘기죠. 꺼야 되는, 일명 우리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불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우리 사용하는 불이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는 인체라든지 또는 재산상, 자, 나한테끔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 불을 화재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할 필요가 있고 나한테 인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화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소를 해야 되고 우리 소화를 시켜야 되고 나한테 피해 입히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우리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이 불이 나한테끔 그만큼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이런 형태의 불을 우리가 화재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체, 인적, 물적 이런 피해를 입히는 뭐 이런 불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화재다. 나중에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화재가 우리 뭐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아닌 것은. 자, 다음 중 우리 화재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불이 아닌 뭐 인적, 물적 뭐 피해를 입힌다. 뭐 우리 우리 연소할 경우 소화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우리 형태, 이런 우리 불이다. 뭐 이런 말로 하면 다 화재란 얘기예요. 화재. 근데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우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용하는 불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 나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해서 사용되는 건 화재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불이 되겠다. 이렇게 좀 우리 분리를 좀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뭐 한 두세 개 한 요 정도 있으니까 확인 한 번만 좀 해두시자. 간단하게 화재는 뭐 한다? 꺼야 되고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화재가 된다. 내가 필요한 건 화재라고, 우리 화재라는 표현을 안 쓴다.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잡아 두시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우리 화재에 놓고는 우리 소화에 우리 필요성이 있는 불 꺼야 된다. 맞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이 원치 않는 상태 불이다. 왜? 나한테 피를 입히니까 내가 원치 않는 불을 얘기를 하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건을 우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판단되는 불이다.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약제, 소화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필요하는 불을 얘기를 하더라. 그다음에 실화 또는 방화로 우리 발생하는 연소 형태다. 실화, 실수로. 그 다음에 방화, 내가 우리 두고 어떤 우리 악감정을 가지고 내가 불을 질렀을 때, 뭐 이런 우리 두고 우리 상태, 우리 연소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 우리 소방을 공부하면서 보면 연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연소. 그냥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뭐예요? 불이 타고 있는 상태. 불이 붙어서 지금 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연소한다, 연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연소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고 있는 상태? 타고 있는 상태. 우리 불이 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간단하게 요거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거 정도 확인 한번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뭐 업무 중지 피해, 간접 피해. 그 다음에 우리 누구 화재의 일반적인 특성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화재의 우리 일반적인 특성. 자, 화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우발성. 자, 그 다음에 불안전성.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확대성,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재라는 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내가 욱해가지고 우리 두고 불을 붙일 수도 있고, 우리 화재를 우리 두고 화재를 우리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재가 일어나면 얘네들은 뭐 한다? 확대가 우리 두고 잘 되더라는 얘기, 확대성. 그 다음에 안전하지 못한 불안전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더라. 나중에 요거 가지고도 우리 시험 문제 관련돼 2개인가 3개 있어요. 이것도 한 2-3문제 있고, 문제에서는 화재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모든 시험에 기본적인 조건이 3가지 이상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3가지 이상이면 아닌 걸 찾으셔라는 게 대부분 문제예요. 맞는 걸 찾으셔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아닌 걸 찾으셔,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러고 거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화재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걸 찾으시오. 그럼 얘네 3가지 빼고 찾으면 되겠죠. 뭐 정형성 뭐 이런 거 집어넣어놓고 아닌 걸 찾으시오 뭐 이러고 물어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닌 걸 찾을 수 있는 정도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죠. 이것도 관련된 한 2문제인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 업무 중지의 피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옛날 내용이에요. 한 벌써 15년, 20년은 됐을 거예요. 안 나온 지가. 그냥 이런 건 참고만 해두세요. 그래서 직접 피해냐 간접 피해냐 이거 분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직접 피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직접적인 피해 입은 거,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누구 내 거 책상 아니면은 우리 내 관련된 나하고 관련된 것들이 우리 누구 피해를 입은 거, 이런 게 직접 피해요.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우리 소화전 가지고 불을 껐어. 그럼 소화전 이 물도 뭐예요? 나중에 많이 쓰면 수도요금 많이 내야 되잖아.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직접 피해가 되고, 간접 피해라는 건 업무 중지 피해는 간접 피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 열에 의해서 나는 그 옆 건물에 근무하는데도 이 화재가 번질 수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지 못하게끔 지금 다 차단을 시켜놨어. 그러면 내가 업무를 보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뭘 입을 수 있다, 피해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직접 피해 종류가 아닌 걸 찾으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찾는 형태 문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있던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째 가니까 화재 발생 현황하고 나와 있죠. 화재 발생 현황. 요것도 우리 옛날에 나온 한 15년, 20년 전에 나오던 우리 누구 이런 형태고, 지금은 문제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 갖고는 낼 수가 좀 없을 것 같아. 왜?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 가지고는 문제 출제가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원인별 화재 현상에서는 우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전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전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만 뒤져도 지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주의로 떠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고, 옛날에는 우리 소방관들이나 막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화재가 발생했으면 이게 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해야 되겠죠. 자, 화재 조사하러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나면 어떤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잘 모르더란 얘기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예전에는 좀 지금처럼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요거 보니까 여기 전기 있는데 여기 누구 탄 흔적이 있네요. 요거 합선에 의한 전기 화재입니다. 그러고 그냥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누구 화재 조사가 좀 어려우면 다 전기 화재를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기 화재 우리 비율이 갑자기 확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지만 이제 건물주도
화재가 발생해서 전기 화재에 의한 우리 화재래요.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 그냥 우리도 얼렁뚱땅 넘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기 화재가 좀 제일 많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장소별 화재 우리 누구 발생 현황은 주택 아파트가 가장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자. 그다음에 우리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 그러면 겨울이었어. 근데 지금은 겨울보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봄에 더 많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누구 수질이 변해요. 변하다 보니까 함부로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참고 정도만 우리 확인 한번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가니까 화재의 종류가 나오죠. 두 번째 화재의 종류. 자, 화재의 종류가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암기예요. 무조건 별표 뭐 5개 곱하기 2 해도 돼. 산업기사 우리 소방설비 우리 그 산업기사를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시험에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올 정도예요. 1회, 2회, 3회, 4회 1년에 우리 누구 3번 보면 3번 다 나올 정도로 잘 나오고, 기사급에도 우리 누구 얘네들이 우리 계속 시험마다 나오든 아니면 한 번 걸로 한 번 나와요.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 정도로 우리 누구 아주 잘 나오니까 무조건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화재 종류는 무조건 거의 매 시험에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화재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A급 화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B급 화재, 그 다음 C급 화재, 그 다음에 우리 누구 D급 화재라는 게 있더라. D급 화재. 그 다음에 우리 누구도 있어요. K급도 있죠. K급 화재도 있는데 아직 K급은 이제 새로 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굳이 얘 갖고는 아직 문제가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설명만 좀 드리죠. 자, 먼저 첫 번째 A급 화재다. 그러면 A급 화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일반 화재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화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우리가 A급 화재다. B급 화재는 우리가 유류 화재라 그래. 유류 화재. 유류라는 건 누구의? 기름에 의한 화재 얘기하는 거죠. 기름에 의한 유류 화재. C급 화재 그러면 얘는 전기에 의한 전기 화재를 얘기를 하더라. 전기 화재. 자, D급 그러면 얘는 금속 화재를 얘기를 해요. 금속 화재. 자, 그 다음에 K급 그러면 얘는 이제 새로 그냥 우리 누구 만들어진 건데 우리 식용유에 의한 화재다. 자,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에 의한 우리 화재 얘를 우리가 K급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써놓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죠.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그러고, 그러면 A급 화재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 A급 화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 나무, 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얘 우리 불 붙이면 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나무나 종이나 플라스틱, 또 이런 옷, 섬유류 이런 것들 일명 고체가 연물들이에요. 고체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불 붙이면 타 라고 이렇게 누구 쳐다보고서 여기다 불 붙이면 탄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것들이 우리 누구다? 일반 화재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얘를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끌려고 그러면 어떤 소화기, 우리 어떤 소화약제를 써야 되냐? 그러면 우리 지금은 우리 가정집에도 이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하나씩 배치하게끔 돼 있죠. 가정집에도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한 공간에다 소화기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 여기도 지금 소화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에 자, 이게 A급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소화기에다 한번 표시를 해주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색깔로 무슨 색으로? 백색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얘 누구다? A급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누구 소화기다, 소화약제다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 소화기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에 백색으로 표시하면 얘는 무슨 화재? A급 화재를 소화할 수 있더라. B급 화재는 소화기에다가 이제 우리 색깔로 어떻게 표시해 주냐? 얘는 황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황색. 자, C급 화재는 우리 소화기에다가 무슨 색? 청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자, D급 화재하고 우리도 K급 화재 얘네들은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D급이나 K급은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색깔 표시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얘네 색깔하고 무슨 화재냐? A급은 무슨 화재? B급은 무슨 화재냐? C급은 무슨 화재냐? 색깔은 어떻게 표시하냐? 얘네들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좀 기본적으로 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꼭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우리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류화재라 그랬죠. 유류화재면 기름에 의한 화재예요. 그러면 기름에 의한 화재면 기름에다 불 붙으면 다 유류화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유류화재라는 건 누구냐? 주유소라든지 또는 옛날에는 우리 기름은요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두고 기름 해가지고 받아다 쓰고도 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 누구 주유소에서 뭐 차가 와가지고 다 우리 배달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누구 석유류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석유류를 저장하거나 우리 취급하는 장소, 그러니까 뭐 주유소 같은 데들 또는 우리 유류 판매소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석유류를 우리 저장 취급하는 장소, 이런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 우리가 B급 화재라 그래요. 뭐 기름 조금 있는데 거기 기름에다 불 붙었다고 유류 화재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석유류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우리 발생한 화재, 걔를 무슨 화재? 유류 화재. 색깔은 무슨 색? 황색으로 표시해 주더라. 그다음에 전기 화재는 우리 청색. 그럼 얘를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겠죠. 암기해야 되는데, 자, 그냥 한번 도움되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래요. 뭐 나무나 종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타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나 종이에다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무나 종이에다 불 붙이면 뭐 처음에는 불완전 연소 때문에 뭐 까만 연기도 좀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잘 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흰색 연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타는 일반적인 우리 누구 화재에서는 우리 누구 연기가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아니면 일반 화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누구 목재 나무나 그 다음에 우리 종이에요. 종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종이 누구? A4 용지 한번 볼까요? A4 용지 무슨 색? 백색. 아, 일반적으로 우리 누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A4 용지 종이는 무슨 색? 백색으로 표시해 주는구나. 얘네는 우리 누구? 표현할 때는 무슨 급 화재? A급 화재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B급은 무슨 화재라 그랬어요? 유류 화재래요. 색깔은 황색이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름을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름을.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식용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누구야 식용유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그릇에다 이렇게 받아서 쳐다봐도 누리끼리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름들이 어떻게 돼?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서 이렇게 기름 우리 누구 통에다가 기름 받아가지고 한번 기름 색깔을 보면 좀 누리끼리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은 색깔이 무슨 색이다? 누리끼리한 무슨 색? 황색이다. 그래서 B급 화재, 유리 화재는 무슨 색으로? 황색으로 표현해 주더라.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색? 청색으로 표현해 주더라. 그래서 전기 화재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셔도 돼요. 우리 전기 같은 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무슨 사고냐? 단락사고, 쇼트한 선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여기서 팍 우리 터지면서 또는 우리 누구 이런 데서 열이 많이 발생해요. 단락사고의 열이 우리 누구 가장 많아요. 단락이 일어나면 뭐 전류가 아주 크게 그래 과전류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누구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 자, 그러면 두 선을 이렇게 쇼트 시킨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우리 전기 용접이에요. 전기 용접 같은 거 보면 우리 용접할 때 하나는 마이너스 그라운드 잡아놓고 플러스 용접봉 가지고 갖다 대면 두 개 쇼트 시키는 거예요. 단락시키는 거예요. 단락시키면서 이렇게 이 단락에 의해서 발생한 열을 가지고 용접을 해나가죠. 근데 이렇게 막 지지고 나면 우리 지질 때 보면 뭐예요? 막 이렇게 하얀색으로도 보이지만 우리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청색, 우리 푸른색 계통에 같이 우리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기는 무슨 색? 청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자. 얘네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A급 일반 화재 백색, B급은 유류 화재 청색, C급은 전기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황색이고 C급은 전기 화재 무슨 색? 청색. 그다음에 D급은 무슨 화재? 금속 화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금속, 쇳덩어리가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금속에 대한 분진, 가루들. 그래서 금속 가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점화원이 우리 누구 접촉이 되면 이 점화원에서 우리 금속 가루들 분진들이 빠바바거리고 막 타요. 폭발을 일으키고 그런 우리 화재가 일명 금속 화재예요. 그래서 D급은 우리 무슨 화재? 금속 화재다. 금속 화재, 금속 분진에 의한 화재고 얘는 색깔로 표시는 안 해주더라. 무슨 색? 무색. 다 물어볼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가스 화재도 있어요. 가스 화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 가스 화재를 2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이 가스 화재를 어디에다? B급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누구까지? 가스 화재도 우리 누구 거의 B급으로 같이 보셔도 돼. 그래서 가스 화재도 색깔은 무슨 색으로 표현한다? 황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제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요 유류 기름이라는 게 기름에다가 우리 딱 불을 붙이면 기름이 타는 것 같죠? 기름이 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유류 기름에다가 우리가 불꽃을 접하면 점화원을 접하면 연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가 타는 거냐? 유류 기름에다가 이렇게 불을 우리 접해주면 온도에 의해서 이 기름이 증발을 해요. 증발한다는 얘기는 증기가 돼. 일명 우리가 그런 걸 유증기라 그러죠. 유증기. 이런 유증기가 우리 불꽃과 접촉했을 때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그 유증기가 불꽃과 접촉했을 때 유증기가 연소하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게 아니라 그 증기가 타는 거예요. 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계속 증기는 만들어지고 그 증기가 계속 연소를 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 증기도 하나의 무슨 상태? 기체 상태잖아요. 가스. 기체 상태가 된다는 얘기 유증기.
그래서 가스 화재도 우리 누구다? B급하고 같이 어디에 황색으로 표현해 준다. 무슨 우리 가스 화재도 B급으로 같이 좀 포함을 시키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화재의 우리 종류고, K급은 새로 만들어진 거라 했죠. 우리 식용유 화재, 우리 주방에서 우리 누구 사용되는 이런 식용유에는 화재, 얘를 우리 K급 화재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라.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는 이제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 새로 추가된 거니까 지금 우리 당장 아직까지 만들어진 적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으니까 참고 정도는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기본적으로 좀 하나씩 다 봐두셔야 되고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럼 얘네들 이제 하나씩 A급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좀 안에 들어가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우리 A급 화재부터 한번 보죠.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자, 우리 1번 화재. 자, 1번 화재. 그러면 1번 화재는 우리가 A급 화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A급 화재. 색깔은 무슨 색? 우리 백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소화약재에다가 우리 표시할 때 색깔은 무슨 색? 백색으로 표현을 해주더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 연소로라는 일반적으로 타는 것들, 일반 화재를 일으키는 것들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나무 목재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종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류. 합성수지류라고 얘기하는 거, 얘가 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 얘기하는 거? 플라스틱 계통. 플라스틱 계통. 이런 것들이 우리 누구? 합성수지류. 그 다음에 섬유류. 일명 우리 누구예요? 섬유류는 일명 우리 옷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옷 같은 거. 그래서 섬유류 이런 것들이 우리 누구? 대표적인 일반 화재가 되겠다. 요거 등.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연소하고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은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아? 재가 남는 일명 우리 누구? 이런 우리 화재들이 되겠다. 얘네들은 우리 누가 남는다? 뭐 재가 남는다. 재가 남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누구예요? 고체 가연물들인가요? 얘는 우리 누구? 고체 가연물들이 되더라. 참고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반 화재나 A급 백색 꼭 우리 누구?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그랬고 일반 화재를 일으키는 것들은 어떤 게 있다? 종이, 나무,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그 다음에 섬유류 이런 것들이 누구다? 일반 화재를 일으키는 것들이구나. 얘네들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합성수지류라는 게 있네. 합성수지류 일명 플라스틱 계통이 있다 그랬는데 자 합성수지류는 자 여기다 한번 얘기를 할까요?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 그때는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합성수지류는 크게 나누면 자 열 가소성 수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열 경화성 수지. 그래서 우리 합성 수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로 열 가소성이냐 경화성이냐 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열 가소성 수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얘는 열을 가하면 또는 열을 받으면 자 우리 형태가 변하는 수지예요. 형태가 변화하는 수지. 그러니까 우리 누구 열을 받으면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녹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 누구 수지가 일명 열 가소성 수지라고 그러고 열 경화성 수지는 얘는 열을 가하면 어떻게 주냐? 딱딱해지더란 얘기예요. 딱딱해지는 수지. 얘는 열을 받으면 형태가 변한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런 형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수지를 우리가 열 경화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자 그러면 열 가속성 수지는 열을 받으면 형태가 변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열을 가해주면 형태가 변하는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스틸렌 그 다음에 우리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우리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을 우리가 흔히는 PVC라 그래. PV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VC라고 얘기하는 게 다 폴리염화비닐. 요거 외에도 우리 누구 뭐 아크릴 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뭐 한다? 열을 받으면 형태가 변하는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가 되더라. 그러면
열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열 경화성 수지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열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수지들에는 페놀 수지,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 그 다음에 뭐 요소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한다? 열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열 경화성 수지들이 되더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자, 얘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여기서 써드리고 뒤에 가면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가면 복습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요?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시오. 얘네들 넣어놓고 아닌 거 얘 집어넣고 찾으라고 하겠죠. 또는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럼 얘네들 우리 누구 빼고 요거 집어넣고 아닌 걸 찾으라고 하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또는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는 어떤 거냐? 요 중에 하나 찾아라. 열 가소성 수지는 어떤 거냐? 요 중에 하나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걸 찾으시오, 아닌 걸 찾으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도움되면 암기하는 거예요. 자,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니까 뭐한다? 형태가 변하더래. 모양 형태가 이렇게 변하는 게 누구다? 가소성이에요. 열 가소성 수지는 우리 뭐한다? 형태가 변하는 수지다. 그러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왜? 이제는 우리 누구 손주들도 많이 봐주시고 하니까 이 애기를 우리 누구 키워보신 분들은 아직도 요즘에도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우리 누구 로보카폴리라는 게 나와. 로보카폴리는 뭐 해주는 거냐? 우리도 경찰차가 뭐로 로봇으로 변하는 이런 우리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래서 로보카폴리 무슨 얘기냐? 로보카폴리는 경찰차가 뭐로 변한다? 로봇으로 변하더라. 형태가 뭐한다? 변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형태가 변하는 건 로보카폴리, 폴리가 다 들어가. 폴리. 그래서 우리 로보카폴리처럼 폴리자 들어간 건 다 뭐한다? 형태가 변하는, 우리 모양이 변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 수지구나. 걔를 뭐라고 표현한다? 가소성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가소성 수지는 형태가 변하는 수지로서 형태가 변하는 건 로보카폴리, 폴리자 들어간 거 찾자. 아닌 걸 찾아라. 폴리자 안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네. 맞나요? 얘까지 넣어놓고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얘는 일단 잠깐 제껴 놓으시고 우리 누구 폴리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만 갖고 분리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다. 그러면 열 경화성은 우리 사람도 우리 누구 몸이 딱딱하게 굳는 걸 뭐라 그래요? 경직됐다 그러죠. 이렇게 굳는 거를 우리가 뭐 경자를 쓰네. 맞나요?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는 걸 우리가 경직됐다. 말 그대로 얘도 우리 수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러한 수지를 우리 누구 경자 써가지고 경화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경자 들어간 건 뭐한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누구 뒤에 무슨 수지 이러고 나올 거야. 무슨 자가 안 들어가. 폴리라는 말이 안 들어가. 맞나요? 그래서 폴리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무슨 수지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는 다 누구다? 열 경화성 수지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소성이냐 경화성이냐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거니까 두 개 비교해서 내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일반화제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보는 것들이 한 이런 형태의 우리 누구 내용들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는 뭐하자 기억을 좀 해두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일반화제에 관련된 내용들 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가니까 우리 누가 나와요? 우리 유리화제가 나오나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누구 유리화제 한번 보죠.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두 번째 우리 유리화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유리화제라는 게 나왔는데 유리화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누구야? 기름에 의한 화제죠. 자, 유리화제를 우리는 무슨 화제라고 표현한다? B급 화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B급 화제고 색깔은 무슨 색으로? 자, 황색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황색. 그래서 유리화제는 B급 화제로서 색깔은 황색으로 표현해 주더라. 자, 근데 요 기름 유리의 종류도 좀 나중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흔히 유리화제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럼? 자, 얘는 어디서 발생하는 화제냐? 제사류 위험물. 제사류 위험물 나중엔 요거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위험물에 관련된 것들은 암기해 두셔야 되고 또 시험에 또 출제도 잘 돼요. 제사류 위험물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불이 붙는 액체를 얘기를 하더라. 일명 인화성 불이 붙는 액체 누구 얘기한다?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그러면 얘네 우리 사류 위험물 종류도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시험에 출제 잘 되니까 여기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오냐? 법규라는 과목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법규 시간에도 또 나오니까 다 우리 한 번씩 보고 나올 때마다 한번 제가 복습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계속 보면서 우리 확인을 좀 해주자는 얘기예요. 제4류 위험물의 종류엔 누가 있냐? 첫 번째 특수 인화물류라는 게 있고 특수 인화물. 두 번째 제1석유류라는 게 있고 석유류. 세 번째 제2석유류. 네 번째 제3석유류. 다섯 번째 제4석유류.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얘가 우리 누구? 알코올류. 일곱 번째 동식물류. 다 류자 들어가죠. 다 우리 누구? 기름의 일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종류도 좀 다 알고 나중에 제4석유류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시오. 빼고 찾아야 되겠죠. 제4석유류의 종류끼리 묶인 걸 찾으시오. 짝지어진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묶인 걸 찾아야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 제4류 위험물 얘네들은 7가지 정도 되는데 맞는 걸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짝지어진 걸 찾아라 뭐 이런 형태 문제 있다 그랬고, 자, 얘네들을 특수 인화물류부터 동식물류까지 얘네들을 구별하는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인화점이에요.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 점화원을 우리 접했을 때, 불꽃을 접했을 때 얘가 몇 도에서부터 우리 불이 붙기 시작하냐? 영하 20도부터 막 나중에는 우리 영상 몇 도까지 그 우리 온도 범위 안에서 불꽃만 접해지면 이제 불이 붙는다. 그래서 불이 붙는 온도를 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좀 분리를 좀 다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시험 문제 다음 점. 자, 얘네 우리 제4류 위험물을 분리하는 건 뭐에 의해서 우리 분류를 하냐, 구분하냐고 물어보면 누구에 의해서? 인화점에 의해서 분류를 하겠다. 인화점에서 분류가 되더라. 그렇다고 이거 우리 온도까지, 인화 온도까지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좀 많아요. 양이 많아지니까 이 정도 보고 나중에 인화 온도를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뭐 법규 시간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정도 한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도 제끼자는 얘기예요. 왜? 이것까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많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내용도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암기할 게 많으니까 우리도 구분은 인화점에 의해서 한다. 요 정도만 우리 보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특수 인화물류. 특수 인화물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제4류 위험물 중에 특수 인화물류에 속하는 건 에테르라는 게 있네. 에테르.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에테르와 이황화탄소 대표적인 거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좀 한번 한 2가지 정도만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테르, 이황화탄소 얘네들은 사류 위험물 중에 어디에 속한다? 특수인화물에 속하고 제1석유류에는 누가 있냐? 제1석유류에는 우리 누구? 아세톤. 그 다음에 우리 휘발유. 자, 우리 휘발유 다른 말로는 뭐 가솔린이라고도 표현해 주나요? 가솔린, 우리 휘발유. 자, 그 다음에 제2석유류에는 누가 있냐? 등유라는 게 있고 등유, 그 다음에 경유라는 게 있더라. 등유와 경유. 제3석유류 그러면 얘는 중유, 클레오소트유. 자, 그 다음에 제4석유류 그러면 얘는 기어유, 실린더류. 그다음 얘네들은 뭐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해두시는 거예요. 자, 알코올류는 누구 있냐? 우리 메틸알코올,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우리 동식물류 그러면 얘네들은 건성류들이에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뭐 이런 건성류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얘네들 우리 제가 종류 그냥 좀 한 2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것들만 좀 써놨는데, 자, 요 중에 특수 인화물류부터 사류까지는 다 시험에 나와요. 다 물어봐요. 얘네들도 여러 번 좀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네들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찾으라 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에테르하고 이황화탄소는 누구 거? 특수인화물류 거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는데, 문제는 여기 에테르라고도 나오지만 디메틸에테르, 디메틸에테르다 또는 디에틸에테르 뭐 이러고도 나와요. 다 똑같이 디메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다 누구다? 에테르의 일종이 되겠다. 그래서 에테르, 이황화탄소 나오면 특수인화물에 속하는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아세톤과 휘발유는 우리 휘발유는 다 누구다? 1석유류에 속하는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자. 자, 아세톤은 뭐예요? 아세톤은 우리 아세톤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근데 요즘은 다 네일 아트 받으니까 좀 그런 거 잘 안 쓰나요? 여자분들 보면 요즘은 네일 아트 많이 받고 하시니까
전에는 우리 누구 네일아트 받거나 이럴 때 그 전에는 우리 여자분들 대부분 여기 누구 손톱에다 뭐 매니큐어 같은 거 많이 바르죠. 매니큐어로 우리 색깔 같은 거 우리 매니큐어 많이 바르시잖아요. 아직도 매니큐어 바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 매니큐어 발랐다가 나중에 이거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 색깔 바꿔야 될 것 같아. 지워야 될 것 같아. 그럼 집에서 우리가 요 매니큐어 지울 때 뭘 써요? 아세톤 같은 거 써요. 우리 집에서 여자분들이 매니큐어 발랐다 지울 때 쓰는 걔가 누구다? 아세톤이요. 아세톤 누구다? 일석유류. 자, 그 다음에 휘발유. 누구다? 일석유류가 되더라. 그다음 이석유류는 등유, 경유 몇 글자? 두 글자죠. 두 글자. 등유, 경유 두 글자로 된 얘네들은 다 누구? 이석유류가 되는구나. 이석유류. 등유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일러인가요? 보일러 아니 난로 이런 우리 기름 그런 기름이 우리 누구 등유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제3석유류. 그럼 제3석유류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우리 책에 있는 거랑 좀 순서는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냥 차례대로 1, 2, 3, 4 이렇게 좀 쓰는 게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 우리 특수인화물류부터 동식물류까지 7개죠. 그 중에 딱 중간이 어디예요? 3석유류죠. 위에 3개, 아래 3개 딱 중간이잖아. 제3석유류는 딱 중간에 꼈구나. 누구 중간에 꼈으니까 무슨 유? 중유. 중간에 낀 건 무슨 유? 중유. 그래서 3석유류가 중간이니까 누구? 중유는 3석유류에 속하더라. 그다음에 우리 클레오소트유라는 게 있더라.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 4석유류는 기호유 실린더류 좀 보시는데 자 얘네 도움되면 이렇게도 좀 우리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얘기 드린 거니까 휘발유나 우리 경유 나오면 이게 1석유류인지 2석유류인지 우리 누구 분리하는 방법 그냥 한번 도움되면 자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 유류비 주유비 있죠. 주유비 가장 비싼 게 첫 번째가 누구예요?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싸죠. 주유비 중에 우리도 가장 비싼 게 휘발유고 두 번째가 우리 누구예요? 경유차, 경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누구? 가스차인가요? 가스. 그러면 우리 누구? LPG차. 지금 이제 우리 누구 전기차는 잠깐 제껴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끌고 다니는 차들은 휘발유, 경유, 가스차잖아. 맞아요. 이 중에 가장 우리 누구? 연료비가 가장 비싼 거 1등이 누구다? 휘발유. 1등이니까 몇 석유류? 1석유류. 휘발유. 우리 누구? 유류비 중에 제일 비싼 얘가 1등 1석유류. 2등이 누구예요? 2등이 경유잖아, 경유. 2등이 경유. 경유는 2등이니까 몇 석유류? 2석유류. 그래서 주유비 제일 비싼 휘발유는 1석유류 1등. 경유 2등은 누구? 2석유류. 중유는 우리 누구? 3등인데 얘는 뭐 한다? 중간에 껴있으니까 중간에 껴있다 무슨 유? 중유. 이러고 좀 기억을 해두시자. 요거 외에도 이석유류 위에 우리 아크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근데 걔네들보다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얘네들이니까 대표적인 걸 기억을 해두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것들은 뒤에 이제 우리 추가로 나오는 것들 일석유류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 벤젠 이런 것도 문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문제 풀면서 이런 것도 일석유류에 포함되는구나, 이석유류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고 주로 우리 물어보는 건 얘네들이니까 우리는 메인 핵심을 좀 보자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좀 우리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종류 알아두셔야 되고 요 우리 특수유화물리에는 뭐가 있는지 일석유류에는 뭐가 있는지 얘네들도 좀 기억을 좀 꼭 해두시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이석유류 일명 유류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유류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이황화탄소 얘네들은 공기 중에 내비두질 않아요. 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 저장하냐? 물속에 저장을 해요. 물속에 저장하는 거 우리 황린 그 다음에 우리도 이황화탄소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 뭐 한다? 저장 자체를 어디에다 한다? 물속에다 해주더라. 왜? 공기 중에 있으면 자연발화 염려 우리 누구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얘기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유류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그 밑에 가니까 이제 누가 있어요? 자 네모 박스에 넣고 유류화재 시 주수소화 금지 이유하고 나와 있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우리 누구 이번 시간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유류화재 시는 주수소화를 금지를 해줘라. 자, 유류화재 시 주수소화 금지. 여기서 주수소화라는 건 뭘 갖고 소화하는 걸 얘기를 해요? 물 가지고 소화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유류화재 시는 물을 뿌려서 우리 소화하는 물 가지고 소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야? 우리 기름이라는 자체는 기름들은 비중, 무게가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물 위에 기름이 뜨죠.
왜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만큼 우리 두고 기름이 있는데 기름에 지금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우리 두고 연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내가 얘 불을 끄겠다고 우리 누구를 물을 갖다가 부으면 주수소화를 하면 자 물을 갖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기름과 같이 물이 번져 나가면 물이 이렇게 우리 누구 막 뿌렸을 때 번져 나가면 이 기름이 이 물 위에 떠가지고 물 표면에 같이 번져서 나가더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예요? 물이 퍼져나가는 만큼 그 연소면도 타는 면도 그만큼 넓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은 누구로 끌 수 없다. 물로 끌 수 없잖아요. 근데 물로 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지만 안개 형태, 물안개 형태, 물 분무 형태면 가능한데 질식수화로. 근데 우리 일반적인 주수수화 앞으로 물 가지고는 우리 누구 기름을 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류화재 시 주수수화를 하지 않는 이유, 주수수화를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별거 아니지만 좀 잘 나와요. 그리고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타는 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수수화는 뭐하더라? 금지를 시키는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죠. 자, 그래서 유류화재 시 주수수화를 금지하는 이유 그러면 누구 찾자?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 확인해 두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 누구 유류화재까지 좀 얘기를 했죠. 유류화재까지 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전기화재부터 나머지 우리 화재들 한번 쭉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1절을 한번 정리를 한번 마무리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1절 우리 뭐 정리하면서 1절이 좀 내용이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누구 나머지 화재들 좀 한번 정리하고 우리 뭐 폭발범위라든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좀 전에 얘기했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원론이라는 과목은 우리 누구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 확인을 하면 고득점 과목이라 그랬어요. 점수가 아주 잘 나와. 대표적으로 점수 우리 한 15점에서 18점 어떤 분들은 19점 막 이렇게 나오는 과목이 누구? 원론이에요. 아시겠나요? 우리 누구 복습만 조금만 해두시면 점수 잘 나올 거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전기화재부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